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입니다. 9명 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 이 탄핵 소추는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6명 중에 1명이라도 빠져버리면 안 돼요. 5대 4라 돼도 안 됩니다. 이건 다수결이지 인용 확정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철 이 헌법소장이 1월 31일 날 퇴임이에요. 그리고 이정미 이분이 3월 14일 퇴임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나가게 되면 7명 남죠. 7명이 남아도 6명이 인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확정이 됩니다. 6명이 인용을 해줘야. 이 결혼을 보충하는 거는 원래 대통령이 추천해가지고 국회에서 인주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빼고요. 박한철 소장이 심판에 참여하려면 1월 31일까지 심판이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는 박한철 소장은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서두르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어떻게 확정을 해볼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이 상당히 복잡해요.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때 탄핵 때는 딱 2건, 그것도 단순했어요. 발언했냐 안 했냐. 그런데 양쪽 다 동의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발언했다. 이래 가지고 쟁점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만 그 발언 내용이 탄핵을 해야 될 만한 것이냐 법 위반이냐 이것만 판정하면 됐었어요. 그런데도 2달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안도 많고 복잡한 데다가 아직도 수사 중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나온 것도 아직 없는데 언론에 나온 보도만 가지고 해야 돼요. 문제는 이게 박 대통령 측에서 그걸 다 인정했다면은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게 탄핵 사안이 되나 안 되나 법리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예 박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한 거든 언론에서 보도된 거 몽땅 부정하고 있거든.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도대체 이게 범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 범죄가 탄핵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과정이 밟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오직 이 행위가 탄핵에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것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면에는 알 거 없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이거 시간이 잠깐에 될 수 있는 성질 것인지 아닌데 일주일에 화, 목요일 변론기를 갖고 아마 이걸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각에서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헌법재판소 쪽에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한 변호사가 의의 신청을 했죠. 헌법재판소에. 그것은 헌재법 32조 위반 아니냐 하고 헌재법의 32조에는 이런 대목이 있죠. 재판,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최순실도 재판 중이고 아직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위반 아니냐 하고 이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건 노무현한테도 수사기록을 요청한 적이 있고 통진당 해산 심판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기각이 돼가지고 심판에 들어간 겁니다. 그건 진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라 해가지고 판사는 공소장만 읽어보고 법정에 들어가는 거죠. 공소장. 다른 걸 안 보고. 그리고 검사가 조사 기록을 법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렇다고 그럼 변호인 측에서 증거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판사는 그런데 동의한 기록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한 기록 그 이면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때 신문하여서 그게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작성한 서류가 맞다 이렇게 할 때 증거 능력이 부여되고 판사는 그걸 가지고
또 조사 기록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는 거는 조사 기록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러겠습니까? 수사하면은 아무래도 수사 한쪽에서 유리하게 작성되기 쉽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보호를 못 받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전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단심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박한철 헌법소장께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하면서 또 민의를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민의.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의가 어떻게 됐든 국정 공백이 어떻게 됐든 그런 거 살피지 않고 오직 헌법 정치인의 입각에서만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 살피게 되면 대혼란이 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탄핵을 원한 쪽에서나 원하지 않는 쪽에 서로 헌법재판소에 항의라고 압력을 넣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헌법재판소가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냉혹하게 판정해 가면은 다 승복하잖아요. 그리고 압력 넣고 이런 거 포기하죠. 아, 저긴 해봐도 소용없어 하고. 그런데 뭔가 흔들린다? 조짐이 보여보세요. 온갖 압력 들어가고 이해관계 제시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야말로 재판관들은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이 법대로 판정을 하고 거기서 또 조금 감면하기도 하고 또 가중시키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감정에 움직여버린다. 이거 큰일이죠. 예단에 움직인다든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달간을 얼마나 방송, 각 신문 등에서 이걸 보도했습니까? 그 화면을 재판관들도 다 봐왔다는 거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민의 흐름이 저렇고 대통령이 많이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겠습니까? 재판관들도 인간인데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제시할 수 있고 그래요. 압력도 압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철 같은 마음, 냉혹한 마음 아니면은 중심 잡고 심판하기 쉽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한철 소장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을 이끌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청렴하기로 그간에 소문이 난 분이에요. 소문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정 신속하게 하겠다. 민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흘러나왔다. 그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동부지검장 때 9억 6천만 원 정도 상당하는 자기 사는 아파트를 법보선언에 기증한 적이 있어요. 왜냐? 강화도에 노인 요양시설을 만든다니까 기증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이 절에 오래 다닌 신도입니다. 또 어머니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법보선언 하면 좀 잘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천 용화사가 거기입니다. 인천에 있는 용화사절.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5.18 민주화 묘소 참배를 했네요. 어떤 일로 내려갔는가 봅니다. 또 탄핵 소추 가결되기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네요. 이런 것을 이제 쭉 볼 때 또 얼굴 모습을 보나 이분은 어떤 좌다 우다 치우침은 없는 분 같아요. 통진당 해산 때 해산도 이끌어냈고 하기 때문에 좌다 우다 이런 성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해서 판결을 공정하게 하려는 분 같습니다. 같기는. 그러나 살피고 거기에 민의 이래서 그냥 중간 세모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분. 그리고 이정미 이분은 울산 태생이네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해가지고 헌재에 들어왔네요. 3월 14일 이분이 퇴임해요. 그리고 저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날 퇴임이죠. 이정미 이분은 통진당 해산 주심을 맡았는데 해산 쪽에 섰지요. 그 다음 김이수 이분은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분인데
이제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보면서 마음에서 동그라미냐 가위냐 세모냐 해보세요. 그리고 서기석,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인데 이런 발언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이나 폐지론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랑설레 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서기석, 조용호, 이분도 박근혜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죠. 충남 청양 출생입니다. 김창종, 이분은 구미 태생이고, 그리고 이진성, 이분 부산 태생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진성 이분이 지금 부산 출생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강일원, 이분은 여야 합의로 들어왔고 서울 태생이고요. 안창호, 이분은 한나라당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대전 태생입니다. 자, 안창호 이분은 딱 보면 좀 권위적이고 잘 안 흔들 그런 상이에요. 다만 명예 권위 쪽이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이고요. 이진성, 이분은 특별한 건 없는데 좀 아무래도 부산 그쪽 여론 이런 데 조금 영향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글쎄요. 다 심판하는데 주관이 명백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이제 말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그 부분은 아니다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세모를 3분 정도 해봤습니다. 가위는 2분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는 4분 정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는 4분 정도. 그래서 양상이 비슷비슷하다. 이와 같이 보는데, 그러나 동그라미 쪽이 어느 정도로는 하나, 둘, 셋, 넷, 5분 정도 이렇게 보여요. 최악의 경우는 5대4로 해서 인용이 5, 기각, 그렇게 반대가 4,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각이 5명, 인용이 4, 이 경우가 좀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보죠. 그래도 뭡니까? 결국 기각이죠. 6명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타지 않고 만약에 이해관계고 모두 떠나서 딱 판정하면은 여차해도 7대2로 기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7대2로. 아까 5대4니 4대5니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불안불안하죠. 1명, 2명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는 6대3으로 인용될 수도 있는 거지요. 6대3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금 민의 분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냥 법대로 하고 냉혹하게 해 나간다면은 그냥 기각될 걸로 나는 이렇게 봐져요. 제가 지금 어줍지 않게 분석한 거에서도 일단은 기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러저런 상황을 두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한두 명만 돌아서면은 또 뒤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악으로 분석한 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7대2야. 상당히 여유가 있으니까 되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측으로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요. 민이 보이는 게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눈앞에가 중요합니다. 눈앞에. 헌법재판관들 눈앞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재판정입니다. 방청석. 이 방청석에 애국 시민들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추첨으로 방청권을 받아요? 그런 게 수만 명이 신청해가지고 방청권을 확보해야죠. 1명, 2명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방청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국시민이 많이 방청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밖에서 시위한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오고 가면서 늘 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변론 날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그리고 저 밖에서 대시위하는 거 토요일마다 하는 거 있죠. 이번에는 8차 시위가 바로 강남의 코엑스 무역센터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하는데요.
그 거대한 그 스케일, 이런 것이 보여주는 건 왜 중요하냐? 세가시거든요. 세과시. 근데 이런 세가시는 방송을 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눈앞이 아니다 이거지요. 근데 방송을 타서 화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은 그건 바로 눈앞이 됩니다. 재판관 눈앞.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만 잘 해주면 홍보 중요할 건 뭐 말 것도 없겠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샅샅이 대장관을 한컷대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널리 배포 퍼뜨려야 됩니다. 블로그, SNS, 유튜브, 그 어디라도 카페라도 그렇게 해야 언론 보도 안 해준 것을 그나마도 보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홍보 과정이 아직도 많이 미흡해요. 상기국에서 그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보다 좀 많이 잘하고 계신 건 확실한데 홍보에서 그 부분을 애국 시민은 모두가 같이 애를 써야 돼요. 애국 시민은 자기가 관리하는 블로그, 카페, SNS 그 어디라도 무수하게 퍼날라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볼 테니까요. 그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방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그야말로 오직 탄핵 소추가 될 사안이냐 아니냐 그 법리 쪽에서만 심리를 하고 심판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하리라 또 우리는 믿어야죠. 예, 감사합니다.